다음은 광주 관련 김정일이 발언입니다. 광주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길 수 있었지만 결과는 진압됐다. 땀이 적었고 훈련 부족이다. 교도 지도국은 남조선 해방의 전초병이다. 언제든지 나가라면 당장 나갈 수 있게 만난의 동원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982년 3월 북한 특전여단 53, 16, 43, 17, 19, 818 59여단들이 북부 지구에서 벌린 쌍방 기릴라 훈련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발언입니다. 우리는 광주 사건에서 많이 얻었지만 놓쳤지만 내일을 위해서 남겼다. 출처의 광주 평록이라는 게 북한에서 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돌지 않았는데 광주 평록 1983년 판에 있습니다. 다음 발언, 이것도 A씨 발언입니다. 각자 분담된 임무에 따라서 조별로 행동했으니까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르는 일이다. 담당했던 대상물이 다르고 임무 성격도 틀렸다. 내가 참가했던 조는 시위대 쪽에 편입돼 행동했다. 반반씩 나뉘어 절반은 시위대 쪽에서 움직였고 절반은 계엄군 쪽에서 활동했다. 대충 짐작으로 1개 대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대대에서 나갔던 사람들 중에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만 살아 돌아왔다. 다음 발언, 생사람 죽이는 일을 처음 해봤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니 끔찍할 정도였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남조선 사람들하고 일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도망가는 여자들 등에다 대고 방아쇠 당기는 짓은 정말 떨리는 일이었다. 데려온 애들보다 남선 인민들의 정신이 더 좋았다. 시위대 쪽에서 죽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들이 계획대로 잘 따라주었다. 남조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 총알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것이다. 양쪽을 교란하고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었을 뿐이다. 시위대들이 많이 죽지 않으면 일이 그렇게 커지기도 불가능하였다. 계례군이건 시위대건 양쪽에서 피해가 생겨서 서로의 마찰이 커져 의도대로 되는 일이었다. 김일성은 표면상으로는 1980년 초 2월 6일입니다. 초에 남북한 총리회담 개최, 남북 간의 직통전화 전화 개설 등의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남한 내의 혼란한 정세를 이용하여 내부 교란 작전을 구성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한국 내의 비밀 공작 조직들을 통해 광주에서 대규모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중린을 불러 광주 항쟁에 대비한 북한군의 지원 작전을 지시하였고, 김중린은 북한군 정찰국 및 특전사 부대들을 광주 본부에 투입할 것을 당시 북한군 정찰국장으로 있던 장성우와 정찰국 5부장 이하일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더라 했다. 김일성은 광주 사태로 인한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5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루마니아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5월 13일 귀국하였다.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들의 실무작전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5월 10일 북한군 정찰국 소속이 황해북도 신천 주둔 제1321부대 일명 신천복수대대며 의 인원 300명이 폭풍 명령을 받고 남포시 와도 인근 구역에 집결하였다. 신천복수여단 300명을 포함해서 남파된 특수부대 인원 총 600명이 남포에서 출발했다고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광주에 침투됐던 증인들의 자료에 따르면 신천복수여단 외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여기에는 이제 그 경보 저기역 각 군단 정탈 대대들이 관계된 인원들이 소속되겠습니다.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300여 명의 인원은 동해안의 루트를 통해 이용됐으며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비 중대 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사격 중지다. 그 시간이면 이 사람들 들어오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건 당시에 그 애만총을 낀 그 전투복, 이 한국군 차림의 그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 한 번에 보통 8명에서 12명씩 나가는 걸 직접 목격을 했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구리 작전이라는 게, 저는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뭐 많은 대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아는 건, 이 모구리라는 게 아마 저도 직접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잠수, 그러니까 이 수영할 때 쓰고 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서 헤엄쳐서 육지에 오를 수 있는 옷 장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지까지 오르지 않고 바다 어디까지 가서 들고 놓으면 자기네끼리 올라가지 않냐. 예, 그런 걸 한두 번도 안 하고 수차 목격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여기 와서 엉뚱하게 5.18은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건 북한에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남한 내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네요. 역대 남한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들에는 빠짐없이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5.18 광주 민중 항쟁의 경우에도 현역 북한군 출신들, 특히 북한 특수부대 출신들은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에게 한 김일성의 비밀 지령과 80년 5월 중앙당 3호 성사 부장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비밀 지령의 전문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 조직들은 이번 사복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불을 붙이고 청년 학생들과 도시 빈민 등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들을 민중들의 연대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더 격렬한 전민 항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음,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공공시설들을 점거하는 동시에 반정과 함께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북의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남과 북의 전략적 배합으로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5.18 사태 당시 함경남도에 위치해 있던 저희 부대는 전투동원 상태에 진입하라는 상급 참모부의 명령을 받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24시간 진지를 차지하고 강수 사태에 대해 긴급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20여일간이나 출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부 비편제 서기로 자주 동원됐던 저는 나중에야 당시 7군단 14단장이었던 여병남과 7군단 참모장이었던 김두산의 대화를 통해 특수부대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었고 희생도 많았지만 공로도 컸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